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오늘 영상은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이나 현재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숲도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5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재 28일인데 나스닥이 5월에만 8.43% 상승했습니다. 자, 연초 대비로는 거의 15% 가까이 상승했고 S&P 500도 5월 달에만 5.7% 상승하고 연초 대비로는 거의 1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5월 달에 중소형 지수가 좋았거든요. 4.52% 상승하면서 5월 달에 굉장히 좋았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월가의 격언 중에 하나가 또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 월별 수익률을 봤을 때 5월에서 10월 사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도 이제 한번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 기사 내용도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2021년 기사도 있고 2022년 기사도 있는데 특히 2022년 보면 기회 줄 때 주식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때 주식을 팔았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평균 자료를 보면 5월에서 10월 사이에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반대로 11월에서 4월까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었고요. 자, 이렇게 5월에서 10월 수익률이 역대 평균 안 좋았던 만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에 좀 중요한 이슈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보시는 이 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이 산업별 주도주 동향 표인데 여기서 쭉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펄스솔라가 지난주에만 4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펄스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약 한 달 전 정도죠.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MG 파이어니어 클럽에서 분석 컬럼을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4월 18일에 1부, 4월 26일에 2부, 5월 7일에 3부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분석 컬럼을 올려드렸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공개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상위 매수 탑 종목으로 펄스솔라가 또 있었죠. 그래서 AR바이 수혜주로 또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매주 밀착 관리하고 있는 이 48개 밀착 관리 종목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주차 누적 수익률이 83%를 돌파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가. 자, 그런데 어제가 이제 휴장이어서 제가 아침 시황에서 지금 현재 경기 지표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수상한 그런 신호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해서 댓글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최근 2024년 1분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얘가 점점 이렇게 상승의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 시기보다도 지금 올라가 있고 과거 역대 경기 침체 시기보다는 아직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주시해 봐야 될 지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3.16%고 경기 침체까지 갔던 수준을 보면 4% 말에서 한 5%, 6%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역대 경기 침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신용카드 같은 이런 카드 지출이 계속 연체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가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지표는 미국 소비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약간 다른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방금 전이랑. 자, 대출 연체율도 경기 침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올라갔고 점점 이 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방향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 시기에는 이 대출 연체율이 지금 여기가 3.5% 정도 구간인데 자,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위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수준은 2.68%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기마다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승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연체율도 우리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강력한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 관련된 연관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장단기 금리차인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이게 역전됐었거든요. 지금 역전됐다는 게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인데 이게 2022년 7월이었고, 과거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7월 당시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쭉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5개월이면 2023년 말 정도였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제 골디락스로 가는 경제라고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될 지표라고 생각하고,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굉장히 컸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표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하겠더라고요. 버핏지수라고 해서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체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나누기 이제 명목 GDP를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그 나라의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그 지표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GDP 대비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역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이 2021년 12월 때가 195% 수준이었고, 2021년 12월까지 주가가 고점이었다가 거의 한 2년 동안 저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는 185% 정도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하면서 GDP 대비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같이 보시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지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지캡과 스몰캡 비율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라지캡 종목들의 시가총액과 스몰캡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나눈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자, 이 의미는 라지캡 대비 스몰캡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앞으로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 스몰캡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스몰캡 주식들 중에서 저평가되었고 앞으로 좀 유망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 보시는 이 펄스솔라였죠. 이 펄스솔라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한 이 적정주가 가중치 이 투자 모의 투자 방식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매주 올라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종목으로 계속 보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펄스솔라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종목들을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미리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과거 100거래일 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 28일이면 지금 주식시장 거래일로는 100거래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100거래일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수익률이 11%가 되는 거거든요. 연초 대비 수익률이. 그런데 과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70여 년 동안 100거래일 동안 연초 대비 수익률이 10%가 넘었던 해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100거래일 이후에 연말까지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더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가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10% 이상 올랐던 해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쭉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가 올랐다는 거고, 그 해 토탈 리턴으로 보면 한 그 해만 한 24% 정도가
올랐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지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과거 통계 자료들도 보시면서 경제는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또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매주 적정 주가에 들어온 종목들만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의 이 32주차 수익률이 83%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48개 종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종목은 여기서 이제 제가 관리하는 종목에서 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거든요. 여기 뭐 나노 디멘션도 있고, 벨로3D도 있고, 엠페이즈 에너지, 리퍼블릭 서비스, 퀀텀 스케이프, 그 다음에 아이온큐까지 있는데, 이 종목들이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목들이 다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리스트에 넣어 놓은 건데, 다른 종목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 방식, 제가 판단하는 이 방식은 시장의 어떤 성장성 지표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가지고 정량적인 값으로 이런 적정 주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작거나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경우는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아이온큐라던가 뭐 벨로3D라던가 나노디멘션이라던가 이런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 특히 이런 기업들은 이 적정 주가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라오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리스트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저희가 회원분들에게 여쭤봐서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주셨던 그 종목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여기 교체할 종목들을 빼고 새로 의견을 주신 종목과 제가 또 내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추가해서 적정 주가 가중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바뀔지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어떤 종목이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다라고 하면 제가 관리하는 이 템플릿에 한번 넣어보고, 이 템플릿 기준으로 적정 주가 대상으로 이제 통과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회원분들이 추천해준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이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좋은 의견 댓글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